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설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말을 잘못해놓고 계속 우기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 단계도 계속해서 늑장 대응이라는 얘기가 그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이제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한국인만 보면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물론 지금은 뭐 한참 대응하는 단계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적어도 책임질 사람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는 게 너무 늦었다. 왜 그러냐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의사협회에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일에야, 23일이면 오늘이 26이니까 사흘 전에야 뒤늦게 심각으로 격상을 했다. 물론 뭐 위기 대응 단계가 뭐 경계냐 심각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실적이 중요한 것이긴 하죠. 그러나 심각으로 올리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왜 늑장으로 대응을 했느냐, 뒷북 대응을 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심각으로 올린 게 결국은 확진자가 500명이 넘고서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늦었다 이미. 이때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서 뒤늦게 심각으로 올려서 뭐 무슨 그 실효적 대응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조치와 관련해서 마스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제 대형마트, 대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이마트죠. 이마트에서 1인당 30장씩 마스크를 판다고 하니까 거의 줄이 400m를 섰습니다. 그리고서도 못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뭐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루의 생산량이 1200만 장 내지 1300만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재고 어쩌고 하면 국내에서 적어도 수급은 충분한데, 그런데 기억나시죠? 중국에 300만 장을 지원했다는, 마스크 300만 장을 지원했다는 그런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정부가 생색을 내려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거 민간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발을 빼고 뭐 그래서 소동이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소동이 있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내 마스크 수급은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중국에 계속 마스크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장씩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한다. 1200만 장이면 10% 범위 내에서 뭐 수출을 허용하고 뭐 그 나머지는 이제 내수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품귀, 그 다음에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 이런 온갖 비난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무려 한 달쯤 지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일선 의사들 얘기 들으면 심지어 의사들도 마스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아껴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니까 이 마스크 제작자들이, 마스크 제조자들이 지금 마스크를 만들면 그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공급을 한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가 남고 막상 진짜 필요한 의사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센터 같은 데 간 사람은요, 마스크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기는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관의 갑질입니까?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부가 대구와 경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여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요, 여러 가지 공익요원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구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 병상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도 의사가 부족하다. 아니 뭐 군의관 같은 사람들 좀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뭐하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도대체 늑장 대응에 제대로 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논공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건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감시관리 대상이죠. 중국의 후베이성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한 지역 발생이 딱 우한에만 국한되느냐? 그거 아니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한의사협회는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한 지역에 뿐만 아니고 우한 지역 사람들이 뭐 그 같은 나라니까 다른 곳 뭐 베이징이나 뭐 아니면 인근 저장성이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중국 전역 중국을 방문했던 전역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국 금지를 시키든가 아니면 우한 지역과 가까운 몇몇 성 거기라도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무려 7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정부는 지금도 우한 지역만 금지를 하고 다른 지역은 하여튼 뭐 좀 철저하게 그냥 관리한다는 정도로.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는 데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거죠. 결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래 3월 달에 방한하려다가 이제는 뭐 상반기 이렇게 지금 밀어놓고 있는데 이 방안이 무산될까봐 그럴까봐 천전긍긍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가 너무 짝사랑한 나머지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 취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은 왜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뭐 중국은 아직도 뭐 사망자가 하루에 한 70명씩 나오고 하니까 줄어든 게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매체 같은 데서 지금 오히려 한국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여객기 못 들어오게 하고요.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만드는 공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 이게 뭐냐? 우리는 중국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입국 금지를 제대로 못했는데 중국은 지금 자기네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발생자가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전파 경로가 없는,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29번 환자가 발생했던 2월 16일부터 사실은 중국 방문자를 전원 입국 금지하거나 아니면 철저 관리 대상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6일이면 벌써 열흘 전 얘기입니다. 열흘 전. 이걸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염병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또 입방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난 5일입니다. 5일이면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이때 5일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6일날 바로 다음에는 또 몇 명 이제 그 5일날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니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래서 완전히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 그것만 문제인가요? 13일에는 또 뭐 이거 유명한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 종식을 얘기를 했는가? 이게 과연 의학적 소견이냐 아니면 외교적 정치적 소견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그 전문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자문하는 전문가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 그 전문가 그룹은 만약 있다고 하면 그건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전문가 그룹의 얘기를 듣고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2월 13일 날 얘기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하고요. 이게 세월호 7시간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전문가 그룹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한번 질러본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된다. 이걸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헛발질을 했는지 이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에 보건학적으로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배경에는 자기들은 막고 싶은데 다른 곳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못 막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의미, 이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 봉쇄, 이것을 기자들한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최대한 봉쇄가 도대체 뭐냐? 지역적인 봉쇄냐? 무슨 봉쇄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어제 대구에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해명으로 그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른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그러면서 과로하고 대구 등 방문 금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대구 경북에 대한 지역적 봉쇄, 이것을 당정이 협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 봉쇄는 이게 지역적 봉쇄가 아니라는 나중의 해명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지역적 봉쇄까지도 거론을 하고 발표를 했다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곧 발표할 것이다까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연 설명까지 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게 지역적 봉쇄가 아니라고? 아니, 봉쇄의 뜻도 모릅니까? 그러면서도 이 봉쇄라는 표현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봉쇄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만 얘기합니다. 봉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각종 입방정, 설화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전부 다 우기고만 있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민심에 불을 지르고 실제 감염병을 제대로 예방 관리하지 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되고, 아니면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그 본질을 다루는 분들은 여전히 지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입방정을 떤 사람들, 그래가지고 민심에 불을 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